이제 이석환 교수님부터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이석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료하시고 현재는 경성대학교 세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저희 남원 재창조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을 맡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석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 특기의 이석환 교수입니다. 우선 이 남항이라는 이렇게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기회를 주신 호동인 회장님께 연구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항상 주어진 시간에 그냥 뭐 한 1년 이 단위로 해서 막 서둘러서 마쳐야 되는 고민들을 4년이라는 긴 시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면서 민간 기획형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연구자로서는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제 우리 이한석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오늘 왜 남항이 재창조돼야 되는가, 사실은 이 고민을 할 때 제가 내부자 입장에서 남항을 보기도 하고 외부자 입장에서 남항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부산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뭐 시민공원도 있을 수 있고, 북한 재개발 2단계 재개발까지 간 북한의 미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삶의 모습, 삼터의 모습으로서 일상적 삼터의 모습으로서 가장 부산을 대표하는 것이 남항 아닌가? 외부인이 왔을 때 가장 부산다운 게 외부인이 왜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서 우리 부산답다고만 느껴야 되는가? 오히려 가장 삶이 녹아들어 있는 대활이 녹아 있는 곳이 이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남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항은 그러면 어떻게 미래로 가야 되는가? 이런 시작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로컬리티라는 건 결국 부산의 다음인데, 남한 다음인데, 결국은 그 로컬리티라는 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없다는 거는 사실은 저 로컬리티 개념에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 다음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작동하는 로컬리티 때 의미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남빈이라고 했죠, 그죠? 남빈 이전에 남빈, 그래서 북빈, 지금 북한은 북빈, 이렇게 해서 모래스가 많은, 그냥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서 물에 접근하고 거기서도 어업도 하고 일상도 느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 누구나 다 열린 공간이었죠. 남빈, 북빈일 때는 완전히 열린, 접근성이 열린. 그런데 이제 남항이 되고 이제 북항이 됐어요. 근데 북한은 국제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가기로 이제 비전을 만들었고, 그러면 남항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나? 이런 두 개 대비되는 바로 연접했지만 대비되는 두 공간에서 부산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높이 규제도 남항 이론에 많이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걱정되는 모습들도 좀 생겨나더라고요. 개발 형태도 쫙 가서 다른 해운대나 광안리나 북한과 유사한 모습으로 변질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런데 남항은 그렇게 별로, 우리는 소중한데 젊은이들에게는 왜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 일부 도시를 경험하고 도시를 찾아가고 헌터들은 그렇지만 일반 젊은이들까지도 좀 다루어질 수 있는 남항이 되면 안 될까?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 이거는 식당에, 영도에 있는 식당에서 신동훈 화백께서 그린 옛 영도, 남항에서 바라본 옛 영도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보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남항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남항에 가면 제가 수도 없이 남항을 걸어서 바닷가로 가보고 싶어서 여러 번 돌아다녔거든요. 몇 번을. 그런데 그러니까 중구부터 서구, 그다음에 대교를 통해서 영도까지 해서 몇 바퀴를 이제 돌면서 현장을 보면서 바다로 가고 싶다. 바다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난 바다를 갈 수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였어요. 제가 보행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남항이 변하는 수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제시대 때 대규모 매축공사 하고 이제 수리조선산업, 그다음에 어항기능 요게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들어왔고요. 그 자세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수제부, 즉 바다와 연한 해안선들이 그전에는 곡선화됐었던 것들이 이제 직선화되고 또 수제부가 줄어드는 역할을 했죠. 수제부가 사실은 저희들이 해안선을 조금 더 우리가 뭔가 계획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수제부를 넓혀라, 수제부를 늘려라. 그래야지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온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단순화되고 좀 직선화되고 줄어들었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은 이 사업 매축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방제나 이런 걸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최초의 파란색 선이 요 파란색 선이 최초의 요 해안선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남항이고 북한인데 여기서 조금씩 바다로 이제 해안선이 이제 줄어드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 이제 이한석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바다 공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봐야 될 곳입니다. 다음에 이제 남항을 보면 아까 수리조선소 이론, 영도의 수리조선소 이론에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선박수리에서부터 이제 수리조선 포항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선용품이 고부가 가치화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은 이게 맞나 좀 수리조선소 역할이 맞나 환경적으로 맞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뭐 일부 재생사업들이 있었죠. 깡깡이 마을하고 다음에 선용품 일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있었지만 거기서 과연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쪽 지역의 미래를 비전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했다. 그게 이제 이쪽이 이제 남항의 모습들이죠. 이 남항이 이렇게 모습이었고요. 남비였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남항이 옛날에 이제 물고기 정치망에서 물고기 이제 잡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남항의 이제 남빈의 모습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매축 전 남빈 부산어항 모습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매축 공사가 이제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60년대 무척 호황이 된 그 당시는 상당히 이제 부산의 모든 경제에 여기가 주축이 특히 어업과 관련된 주축이 됐던 모습이고 당시에 여기서 낚시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어 시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공동어 시장도 사실은 현대화 사업에서 1단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현대화 사업이 처음에 비전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명소화하고 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냥 진짜 시선 현대화로 끝날 가능성이 엄청 크다. 그래서 거기는 부산 공동어 시장도 제2단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거를 저희 아마 2단계에서 이제 나중에 권동 교수께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자갈치 시장을 이제 철거하고 새롭게 이제 동물 형태 시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멀리서 보면 자갈치 같은데 여기서 안타까웠던 게 이제 가로형 남항은
가구형 길에서 느끼는 남항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게 건물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건물 안으로 이 사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뭐 같이 가끔은 좀 더 좀 심한 말로 와 여기서 보면 같이 마치 내가 군대 막사에서 훈련받고 그냥 안에 들어와서 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더 좀 바다 보고 길도 느끼고 하면서 하는 남항이면 어떨까? 왜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합니다. 현재 이제 남항은 이제 사실은 남항이 이제 국가가 관리하다가 이제 부산시가 이제 관리하죠. 연안항이 되면서 부산시가 지금 관리하고 어쩌면 이게 부산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부산이 진짜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본 남항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뭐 자갈시장도 있고요. 영도 수리조선소, 자갈시장, 그다음에 국제소년센터 이런 들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자갈시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산들이 다양한 자산들이 이렇게 공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산들이나 흔적들을 어떻게 여기다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남항 다음에 어떤 거 할 때 여기에 좀 아카이빙 센터나 뭐 이런 것들 수리 조성과 관련된 거 또는 수산업과 관련된 거 이것이 중요한 결정 지점에 시민들이 모이고 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그 공간이 돼서 문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항의 산업 생태계는 영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항의 조선 수리 기능하고 다음에 공동어 시장 이론의 수산 생산 가공 그런 기능 다음에 이제 자갈시장하고 이제 그 주변 일대에 관련된 판매 유통 기능 요 세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고 저희들이 요 세 가지의 실질적인 이 퍼센테이지까지 그다음에 점포 수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구역별로 생활 관련 생태계라는 점포는 몇 개나 되고 다음에 수산업과 관련된 것, 수리 조성과 관련된 것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구역별로 다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항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워터프론트로서 느끼는 남항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뭔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산업 생태계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거는 뭔가 새롭게 전환시키거나 대체시키거나 뭔가를 혁신을 시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접근성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지 못하다. 좀 억압적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제 그런 현장을 직접 도보로 걸어가면서 장애 요소가 되는 지점들이나 접근성이나 연습성에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더 어려운가. 남항이라는 바다 자원은 공적 자산인데 이 공적 자산을 시민들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남항의 중요한 건 우리가 원칙을 좀 부산은 항상 제가 부산에 99년도에 부산 내려와서 우리 경성대 부산 되게 매력 있고 저는 앞으로도 부산에 끝까지 살 사람인데 좀 부산이 바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 원칙이 정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발 필요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좀 남항을 통해서는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좋겠다. 그 첫 번째가 그 로컬리티를 미래를 향하게 하는 로컬리티로서 활용하자. 즉 기업과 흔적을 활용하자. 그게 도시의 경험을 엄청나게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곳을 다닐 때 시민들이나 외부 방문객들은 어떨 때는 사실 영감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어디 갈 때 도시 공간을 갈 때 영감이 떠오르게 하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두
두 번째가 남한 수변부는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직을 좀 지킬 수 있는 계획,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우리가 베네치아도 그렇지만 베네치아는 바다 바깥에 방제 기능 막 놓는데도 막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연하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제 기능도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 여기 수변부의 연속 구성 확대 요 사업들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게 남한 수변부 띠처럼 연결되고 벨트처럼 연결되고 또 내부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수산업 생태계는 지금 현재 수산업이 수산문화타운이나 체험형 관광 유통타운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래를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리조선업 생태계는 그냥 해양 생태 레저타운으로 가고 우리 지금 수리조선했던 브레인 기능들은 여기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연구하고 뭔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그 플랫폼 역할로서 그런 건 하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항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바라는 거는 하여간 남항다움이 미래도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그래 이거는 원래 남항이야. 그래 앞으로 보내시면 남항이야. 라는 그것이 좀 있어서 사람들한테 매력 있게 되고 또 시민에게 강압적이지 않고 좀 친화적이고 다음에 이제 좀 사람 거기 오는 방문객들한테나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체험이 풍부럽고 또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였으면 하는 시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관 교수님께서 이제 포럼의 문을 열면서 여러 가지 역사나 현재에 대한 진단,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권도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도훈 교수님은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현재 경성대학교 대학원 도시생과에서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이석환 교수님 말씀해주신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생 측면에서의 남항 재창조 방향 그리고 사업들 구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추진된 이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남항이라는 지역 일대의 어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전국 그리고 부산시의 항만 정책, 그다음에 도시 계획 정책 이런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큰 목적으로 4년 동안 연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년도에 진단 및 연구 분석,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전반적인 남항 재창조의 방향 그리고 발전 구상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에는 구역별로 세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마지막 4차년도에는 구역별, 그다음에 사업별, 단계별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법 제도나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런 정책 사업들을 함께 발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 남항 재창조의 방향은 상위 계획에서 그 항만 기본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국토 종합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부산 남항에 대한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항만 기본 계획상 보면 일단 기존의 부산의 남항의 역할을 수산물 유통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양 수산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일단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항만 운영 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항만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수립한 국토 종합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항만 서비스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역, 보관, 그다음에 수리 위주의 항만 기능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조금 확대해라. 그래서 기존의 그 항만과 기존 주변 교통망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제 체계,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토 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어떤 그
그 남학재창조의 기본 비전은 환경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3토로서 어떤 지속 가능한 남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남항의 공공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닫혀있던 바다들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남항다움은 남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산, 자산들을 활용하고 그 주변의 기존 원도심과 연계를 통해서 남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수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인데, 수변 공간의 어메니티와 체험 요소들을 제공하고 물리적, 기능적, 심리적 수변 접근성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또 다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그 전략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만과 그리고 도시의 통합, 그래서 항만 지역과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통합 연계된 해결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금 유격 부분에는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양 공간을 조금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민하였습니다. 앞에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남항 지역에는 큰 그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산업, 수산업 생태계와 수리조업 생태계, 큰 두 가지의 산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산업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확대, 전환, 발전시키는 전략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거점구역을 용도와 중구 두 개의 핵심 거점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비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입 기능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항 제창도는 가까이 있는 원도심과 북항이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 해양 관광 문화축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안리하고 해운대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해양 수산 문화의 신활력을 창출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동시에 남항 제창도는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해양 신산업과 수산 식품 산업에서 산업 네트워크 거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수산 해양 산업은 서쪽에 부산 신안강과 과덕 신공항의 스마트 물류 산단과의 연계 확장도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점으로서의 남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수립한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7개의 세부 구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2개의 핵심 거점 구역과 5개의 일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중구의 자갈치 공영 주차장 일원입니다. 하천을 복원함과 동시에 역세권 입체 복합 개발을 조성하는 것인데, 보수천 복원 및 공원화를 통해서 원도심 지역에서 남항으로의 접근성을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남항 관문 지역 자체를 명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수변 자체의 어떤 접근성과 연속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입체적 보행 시스템 또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수리 조정소에는 남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 유산들을 활용해서 친수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향후에는 해양 생태 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남항만에 특화된 복합 위락 편의시설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업 유산들을 활용해서 남항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여기 용도 쪽도 기존의 해안선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해안선들을 복원하고 매력적인 수면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으로 부산 공동거시장 지역은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이 1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산국제선용품센터와 자가치 시장이로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도시재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검토하고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전략사업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항 일원의 어떤 그 지역이라든지 기능과 관련된 국가 정책, 사업들을 검토한 내용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그리고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시설 유실공간 문화재생 사업, 지역관광 거점 개발 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국가종합부처의 사업들이 남아있는 이 저희 사업 대상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부산시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전략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구역별로 사업 적응 방안들을 검토해서 작성을 했고 핵심 거점구역 2개 구역과 일반 지역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중기적인 차원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과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사업은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역별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거점 구역 2개 중에 자갈치 공영 주차장입니다. 네, 현재의 모습이고요. 네, 재창조 예시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지하 공간과 지상부 그리고 수면부하고 입체적으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보수천 보건 사업, 그 다음에 도시철도 지하 공간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것과 동시에 수면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전통시장들까지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행자 전용 브릿지 조성을 통해서 원도심에서 수면부 그리고 남학을 넘어서 영도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검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에서 걸어와서 자갈지역, 지하 공간에서 위로 올라가고 복원된 보수천을 활용하면서 모노레일 한승역과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보행자 전용도를 건너서 영도까지 이렇게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자갈치 아지매 시장이 지금 조금 확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층부는 전체적으로 열어주면서 길이가 횡으로 긴 건물들을 조금 분절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갈치 공영주차장 이 일원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어떤 각종 원도심 문화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연계 거점 공간으로 좀 조성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거점구역인 영도 수리조선소 일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지구단위 계획 추진 방향하고 지침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인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은 지역을 연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이 지역이 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로막이나 어떤 기존의 지역 맥락들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리조선소, 유휴공간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앞에 거점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변도의 연속성과 보행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보행 동선은 기본적으로 입체적으로 차량과 보행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수리조선 폐 산업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공원 녹지 공간들을 최대한 확충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걸어서 이 수변부와 이 지역 일대를 걸어다닐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성하기 위한 방침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일반 상업지역 3개 블록하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4개 블록을 통합해서 규모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모습이고 이게 재창조 아닌데 보니까 지난주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높이고요. 최고 높이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건축물 관련된 밀도는 조금 더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기존의 이 산업 생태계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수 공간 확충이라는 주요한 원칙을 가지고 세부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사업 실행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작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특별법이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에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고밀도 혁신보호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차후 신중적으로 또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원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검토된 각종 중앙부처 정책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고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문체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어시장 일환인데 공동어시장 지금 현재 시설연대 사업은 말 그대로 노후되어 있는 시설 정비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면 향후에 이제 이 공동어시장이 2단계 사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새로운 신교통 수단을 활용해서 보행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공동어시장 기능이 있었다면 그 기능을 중심으로 지상과 지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복합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갈치 시장이 있는 오른쪽 부분인데 영도대교까지 거기는 이제 대부분 사유지 공간이고요. 노후화된 소규모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행 환경을 조금 개선하면서 소규모 문화 거점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의재생법 제도 안에 있는 지역 특화형 부의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기존의 송도선, 그러니까 신교통 수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의 송도선 트램 구간을 자갈치역에서 송도 해상 케이블카까지 조금 노선을 좀 변경하면서 모노레일로 단일화하는 방식. 그래서 신교통 수단하고 관광 수단을 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남항 자체의 어떤 요 순환 루트로 신교통 수단이 다니게 되고, 2단계에서는 원도심과 영도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송도와 북한을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수변부 남항 수변부에서 비풍광장, 깡통시장, 국제시장까지 이렇게 육지까지 순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역별로 세부 전략들 이런 방법들을 마중물로 해서 남항이라는 장소의 가치가 조금 재창조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부상들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권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지건축 부설연구소의 이한석 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소장님은 너무 빨리 나오시고 계시는데 한국해양대학교를 오랜 시간 동안 교수로 역임하시고 퇴임하신 후에는 저희 상지건축으로 오셔서 계속 해양건축과 도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한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한석입니다. 남한대천 쪽 연구에서 제가 담당했던 것은 이제 수변부입니다. 수변부. 항만 기능과 수변부를 어떻게 이제 도시부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서 잘 계획을 세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면서 항만 쪽하고 도시 쪽이 같이 이렇게 협업하니까 이게 참 할만하구나. 앞으로는 이제 이런 도시하고 항만 쪽이 같이 해야 되겠구나. 특히 항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이제 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항만 재개발 측면에서 남항 대장교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목차는 우선 남항 수변 공간 재창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 수변공간 재창조 계획은 이렇게 6가지 토지 이용 계획부터 야간 경관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혹시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변의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우리 이성광 교수가 말씀하신 남한 재창조의 원칙과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상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7개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언의 수변의 특성에 맞는 이제 친수공간하고 녹지 계획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해안 산책로, 보행로, 그다음에 녹지로 구성된 수변 그린웨이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변 그린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친수공간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된 친수공간 네트워크 계획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계획인데요. 수변의 교통계획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을 따라서 연결되는 메인 보행로, 자전거 겸용 보행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산책로를 보행 전용로를 해안 산책로를 계획하고요. 그 사이에 거미줄처럼 이제 이런 보행로망을 형성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양안, 왼쪽과 오른쪽 양안을 연결시키는 그 보행로가 많이 부족하죠. 여기 이제 남한대교하고 영도대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린 브릿지라고 해서 3개의 그린 브릿지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양안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연결시켜주죠. 그럼으로써 이 이제 수면 공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코스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수 공간은 7개, 아까 기본 구상에서 7개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는데요. 그 7개 구역이 각자의 조언의 특색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 있는 공간을 살리면서 수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두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수변 아트 공원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계획을 했고, 2종 같은 경우는 수산문화 체험 공원을 주제로 해서 수변 공간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변문화 체험 공간을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는 복합생태공원,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과 신동아 시장을 연계해서 먹거리 공간으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보트 계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젊음의 수변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이제 기존의 수리조선 산업과 관련된 역사 문화가 남긴 공간으로서 이제 남한 역사 문화 공간을 주제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도구랑 제8계류지를 마리나로 계획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변 레저 공간으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조는 기존의 브릿지 수변 테마 공원을 정비를 해서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변과 연계해서 각 존별로 수변과 연계해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수변에는 특히 내리분 지향하고 피어 형식이나 부유지 형태의 수상시설을 계획을 했고요. 특히 수역에 교량과 그린 브릿지가 들어서는데요. 이 특히 진입구에 특색 있는 수변 광장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채계획입니다. 색채계획은 부산시 도시계획에서 부산 경관색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변권
해양권 경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크게 남항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심볼색과 바탕색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구역별로 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강조색을 이제 만들어서 각 존별로 7개 존, 4개 존이죠. 7개 존을 4개 존으로 색채 계획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색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계획입니다. 기존의 랜드마크 시설과 시설을 조사를 해서 존별로 랜드마크, 기존 랜드마크를 살리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전체가 랜드마크가 하나의 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경관 계획은 주간의 색채 계획과 같이 주간에는 색채 계획을 통해서 이미지를 살리고 야간에는 야간 경관 계획을 통해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4개 구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도 이제 도시 전체 야간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부산시 야간 경관 계획,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 지역의 야간 경관 계획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 계획에서는 야간 경관 조명축을 이렇게 수면 경관 조명축, 랜드마크 경관 조명축, 교량 경관 조명축, 도시 경관 조명축, 그래서 이제 조명축을 따라서 야간 경관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남한 대창조 사업을 남한이라는 항만 구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 대창조 사업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항만 재개발 사업은 항만 재개발법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북한 재개발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남항도 이제 남항도 항만 재개발 사업을 따라서 하는데 여기 법에 보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항만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업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고 공모나 제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공하는 그런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산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남항 재창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부산시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과 어울리는 그런 남항 재창조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항만 재개발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항만 재개발법에 따라서 추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북한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첫 번째 시민 합의 도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충분히 주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북한 재개발 사업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역 내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산 남항 대청조 사업에 이런 PI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입주자를 포함해서 부산시라든지 그런 관련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같이 합쳐서 남항 대창조 추진 협의회를 우선 만들고 협의회에서 그 다음에 이런 정부와 부산시가 주도가 된 남한 재창조 추진 기획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그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 선도 개발이 아주 중요한데요. 북한과 달리 남한은 이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비를 확보를 해서 기반 시설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변에 대규모 침수 공간들을 먼저 만들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앵커 시설, 공동 어시장이라든지 자갈치 시장 이런 기존의 앵커 시설에 더해서 새로운 앵커 시설을 발굴해서 앵커 시설부터 먼저 유치를 해야만 이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지원과 이제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항을 지역발전 특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광 특구로 남항을 별도로 지정하든지 주변의 관광 특구와 특구를 확대해서 지정하든지 해서 이런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원도심과 개발을 연계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재개발을 보면은 원도심과 전혀 교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런 우선 통합 가버넌스를 마련해서 원도심과 항만이 함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개발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개발 이익을 원도심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을 재생한다든지 아니면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이 공간 구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만 재개발과 어떻게 함께 이런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인프라를 함께 쓰는 공유도시 이런 것도 계획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만 남한 재개발이 재창조가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남한 재창조 지역에는 첨단 해양 관련 산업이나 해양 관광 산업, 레저 산업 등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특히 그린 네트워크와 블루 네트워크를 이 원도심과 남한 재창조 지역에 함께 묶어서 생태 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난에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원도심과 연계한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보고서에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지원에 관한 겁니다. 항만 재개발 법에 따라서 항만 재개발로 남항을 이제 재창조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항만 재개발 사업 재정 지원 지침을 보면 국가관리 항만과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 권한이 있는 항만시설 부지에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지원,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나 융자가 가능한데 유산시가 관리하는 남항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들도 많이 항만 재개발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사업 추진 측면에서는 현재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항만 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항 재창조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처음부터 기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정책 제안으로서는 이 남항 재창조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이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나 도시 활성화 기타 사업과 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협업을 강화할 거냐 이런 것들은 함께 같이 항만하는 분들하고 도시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업을 제안을 하면 우선 1단계로 부산 남항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부산시와 남항대청도 사업 추진 협의회가 물론 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이 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남항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있지만 추진협의회를 먼저 발족하고 추진계획단을 발족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산시의 사업제안서로 제출하면 부산시는 이것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항만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해양수산부가 이제 검토를 해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부산 남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집어넣어서 이제 반영 고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남항 재창조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번에 상지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민간 기업이 4년 동안 연구한 자료나 그다음에 기타 지금까지 남항에 대해서 연구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저희 상지건축과 함께한 남항 재창조 프로젝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남항 재창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해주신 주식회사 한가람 ENC의 강성진 상무님을 모시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한가람의 강성진 상무입니다. 예, 먼저 저 부산시 해운농수산부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참석하게 돼서 매우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 상지건축과 저기 그 각종 여러 계신 교수님들께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또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이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발제하신 내용들이 남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개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해양수도의 핵심 부산 남항 재창조 부산이라는 명칭이 되지만 본 명칭은 저희 부산 남항이는 종합개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했던 내용의 그 주요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용역이 발주되게 된 사유는 2021년에 그 지방 이양 일괄 이양법이라고 그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그 법이 발의가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 남항이 원래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그 항이었지만 이제는 부산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부산시가 처음으로 이제 주체적으로 남항의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 과업의 목적은 지금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다 외쪽으로 해서 외항 방파제라고 해서 한 1조 6천억을 들어서 이게 방파제를 수립을 하겠다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방파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그러니까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그 경제적 수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PC에서 B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표년들은 저희가 2050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업 기간은
2022년에 시작해서 올해 6월달, 지금 올 초에, 이달 초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과학 추진 과정에서 보시면은 앞서 그 상지 건축에서 수립하셨던 계획이랑 일단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저희가 그 현황 분석이라든지 그 전략 수립, 그다음에 기본 구상,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실무 TF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 자문 그룹에서 그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계획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그 국회의원이나 또 부산시 시의원 자문을 받고 각종 세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전문 기관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건 부서는 앞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상 워터프론트, 역사, 산업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항의 관리 권한이 부산시로 넘어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 연계한 해양 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좋다는 그런 기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이제 노후와 낙후가 있고 그다음에 친수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접근성이 부족하며 기반 산업들이, 기존 산업들이 쇠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왑 전략에서는 도심과 항만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치수 공간을 확보하며 그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그 자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방향으로는 부산시 역점 그 시책 사업인 그 글로벌 허브 도시와 연계하고 시보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으며 블루 이코노미를 지향하고 탄소 중립 항만, 그리고 부족한 유격부의 공간을 해역부에서 확보를 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으로서 유격부를 반대로 변화를 유도시키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남항의 미래상을 남항 파랑으로 불리다 블루포트라는 명칭을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들은 전부 다 외양 방파제 조성을 전제로 해서 그 정원 수역이 확보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은 앞서 그 계획하신 부분들은 저기 남항 내항 부분에 저희가 했지만 이 과업은 남항 내항을 뿐만 아니라 외항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은 총 5가지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 특성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나 교통,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갈치 복합 수산 권역, 영도 신해양 산업 권역, 송도 암남 해양 관광 권역, 흰여울 진수 권역, 감지 복합 해종 레저 권역이라고 해서 총 5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산시 실무 TF팀이라든지 그 전문가 자문그룹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18가지 사업, 핵심 사업은 4가지, 전략 사업은 14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자갈치 복합 수산 권역에 있는 동양 최대 해상 수산시장이라는 명칭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 해상 부분에 부의식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상 수산시장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지 중심부에 관광객 집객 시설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체험시설을 배치하고 양쪽으로 판매시설이나 제2차 가공시설, 시푸드 음식점, 푸드스쿨, 어업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 바다에 그 플로팅 구조물을 함으로써 여기에 그 기존에 있는 유격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륙을 시키고 그 이륙을 시키면서 빈 공간을 다시 한번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형 개발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시푸드 벨트입니다. 그 앞서 설명하셨던 그 공동어 시장, 부산시가 정관도로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향후 2026년에 완공이 예정인 그 공동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갈치 시장이나 새벽 시장, 신동화 시장 등을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기능을 또 재배치를 하여 이 지역을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마축입니다. 천마축은 원래 그 천마산 그 모노레일과 그 공동어 시장까지의 부분을 그 계획하고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선화지 부분을 도시 개발 형태로 만들 때 전략축 개념으로 해서 15번 도시의 취약형 구조를 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연대성, 생태성, 그리고 특히 이쪽 지역은 빈집이나 노후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쇠퇴한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특히 또 다양한 경사지 이동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그리고 지역에 어떤 그 모일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 명소화 사업인데 수산 명소화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지금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외벽들이 굉장히 좀 그냥 밋밋하기 때문에 외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직계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간식 공영 주차장 정비입니다. 저희는 좀 발상을 좀 다르게 했는데 단기와 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기 사업은 먼저 이 지역 자체가 현재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주차장을 그대로 리모델을 하거나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활용을 하되 단지 그 지상 부분으로 이렇게 그 현재는 못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을 좀 뚫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고요. 그 외벽으로는 좀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이 플로팅 그 수산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 광장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장기 안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암남군역에 있는 해양레저 관광지구라고 명칭을 줬습니다. 송도 해수욕장부터 암남공원까지의 T 형태의 관광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특히 해양레저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 구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낚시파크라든지 암남공원을 좀 더 그 힐링파크 형태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충분히 도로로도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조성했습니다.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UAL, 그러니까 도시 항공교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남한 같은 경우는 도시 항공교통이 지나다니는 거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광 역할로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UAL 버디포트와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상택시, 특히 이 남한 부분에 저희 해상택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발전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해서 해상에다가 저희가 정거장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방파제 연결 진라인입니다. 현재 현재 동방파제와 서방파제를 이어지는 이 부분을 진라인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도 시키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관광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그 방파제들을 등대들을 좀 재건축함으로써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걸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봤습니다. 다음은 플로팅 호텔입니다. 위치는 송도 거북선 앞 공유수면인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파제제를 설치를 해서 해상 선박을 이용한 수상 호텔과 프라이빗한 수상 호텔을 조성을 하고, 이게 파제제로 인해서 정원 수익이 확보됐을 때 뒷부분에는 요트 대류장을 설치해서 좀 바다를 바라봤을 때 좀 더 색다른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기자재 인증센터인데 이 부분은 부산시의 수산진흥과의 전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준 사항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도 대평동 일원 깡깡이
그 앞에서 많은 계획들을 좀 제시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게 노후공업 지역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선산업 메이커 스페이스 생태계를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조선소 지금 현재 수리조선소 계획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좀 더 밀집화시키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레저 선박 수리 조선소 그리고 레저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중심형을 좀 구현을 시키면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도시재생 유지 사업과 연계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영세한 그 수리 조선 업체를 밀집화시키고 좀 고도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또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 영도의 그 지역을 좀 복원을 해서 수로를 저희도 확보하는 걸로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리나 시설입니다. 그 영도 대교 밑에 제7계류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그 요트 레저 선박을 좀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리트로핏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수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영도 그 성용품센터 앞부분 그 삽입과 합쳐 있는 부분과 그 현재 수리 조선소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저희 이 부분을 수료 공간으로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그 영도 대양동 대평동 1호는 그 고압 전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가 좀 적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남항 1호의 그 해양 정보 통합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구축을 할 경우에 안전이나 관광 또는 산업에 있어서 대상별 맞춤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영도 1호뿐만 아니라 원도시 1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이 되고요. 다음은 묘박 선박에 대한 정박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그 선용품 센터에서 기존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그 묘박을 하고 있는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박들에게 그 선용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드론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배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드론 배송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흰여울 지수군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흰여울 마을에 현재 그 만들어진 데크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기존 상태를 유지 관리를 하되 부족한 데크라든지 지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존과 유지 관리가 목표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묘박선박이 2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지 해변에 있는 그 복합 해중 레저 센터입니다. 현재 강지 해변은 원래 스키스쿠버로 현재도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고자 그 해중 레저 그 해중 전망대라든지 바다 밑에 해중 레저 그 박물관 이런 것들을 조성 좀 해서 그 해중 레저에 대한 어떤 메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원도심 연계 부분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그 바다를 이용해서 먼저 부족한 유기풀 가용지를 바다를 먼저 개발을 해서 그 유기풀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선순환 개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항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서부측, 인도측, 남측으로 해서 이 세 개의 파란색 방파제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경제적 수역의 가치를 높여서 이 방파제를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을 좀 더 높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단계별 집행은 저희가 단기 사업과 중기 사업, 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했고요. 단기는 2025년부터 2035년에서 시급성 그리고 중요성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사업으로 1조 3천억 3,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단계 그 중기 사업은 2036년부터 2045년까지 해서 총 6개 사업 8천억이 배정이 됩니다. 장기 사업은 2046년 이후로 4개 사업으로 총 5천억이 예상이 되고요. 끝으로 저희 이 마스터 플랜은 총 사업비가 약 2조 7천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은 1조 9천억, 부가가치는 1조 400억, 취업 유발은 19만 명 정도가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저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와 그 15구 도시 구상에 있어서 15구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부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이 실현 가능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